네, 이번 시간에는 원초와, 즉 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본능이죠, 본능. 도대체 본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드는 신생아 때부터 존재하는 정신적 에너지로 원천적 저장고로서 나중에 여기서부터 자아, 초자가 분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정신적으로 뭘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간단하게 태어난 아기가 자아가 있겠습니까? 없어. 일단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고 또 슈퍼에고 초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초자는 도덕적 이성적인 어떤 그 가장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가장 늦게 발달해요. 7살 이후가 돼야 발달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뭘 가지고 나냐면 100%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뭘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추우면 안 된다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생리적인 것과 연관되어서 내가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를 관장하는 곳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관장하죠. 여기서는 이 이드에서는 인간의 본능 욕구를 관장함으로써 생물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왜냐면 뭐 배설이라고 하든지 먹는 거 다 생물학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원초화의 작동 원리는 쾌락의 원리입니다. 물론 신생아 때만 이런 본능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년이 되든 성인이 되든 누구나 이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원초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성욕이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식욕, 공격력, 욕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태어날 때는 이것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뭐 성적 욕구와 공격 본능 욕구가 있다. 이게 이게 무엇이냐면 근데 원초적인 이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욕구 충족이 안 되면 힘들어져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되고 움직이게 되면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럽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로 충족이 안 되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본능 욕구들은 충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게 고통이 수반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충족하려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출생 직후에는 본능만 존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 빨고 목관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능은 쾌락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본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에서 나중에 자아와 초자아로 분화가 되어서 인간의 의식이 발달해 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초자는 도대체 뭐냐? 성격 구조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거예요. 브링 보시면은 이게 이드가 본능이죠. 처음에는 다 본능밖에 없었을 거예요. 본능밖에. 하지만 여기서 본능에서 이거 초자, 이 에고, 자아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 슈퍼 에고도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초자아도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 성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건 우리 성격의 진짜 일부밖에 안 돼요. 우리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다 무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그다음 이 가운데 있는 게 전의식. 무의식과 의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전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들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극한의 상황, 또 어떤 특별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성격 본능적인 진짜 성격이 나오고 진짜 무의식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 우리 성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빙산을 생각하시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그다음에 본능, 자아, 슈퍼, 초자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자는 뭐냐면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원천이자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나만의 잣대를 마련해 나간 게 초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된다는 나만의 잣대인 거죠. 이런 슈퍼에고는 누구에 의해서 생성되냐면 부모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표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자아는 부모님의 행동,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같이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면하게 되면서 발달되게 된다는 거예요. 초자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늠하면서 나에 대한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초자는 부모가 주는 보상과 벌을 통해서 점점 확실하게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적 도덕 기준 이거를 잘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잘 형성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도 좀 성장했을 때도 뭔가 좀 올바르게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이 초자가 기준을 잡아주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잘 정해주는데 이 초자가 잘 형성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초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자아 이상입니다. 초자에서 양심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은 현실 경험에서 생기는 죄책감에서 결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 이상은 잘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경험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자아 이상은 내가 닮아 나가야 될 것, 양심은 내가 하면 안 될 것들에서 생기는 어떤 감정, 이 양심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의 초자를 결합하고 있는 합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 초자는 성격 세계 체계적 인간 행동의 도덕적 규제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의 도덕 규제인 초자아는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사회의 어떤 역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초자아는 본능과 계속 부딪히면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초자, 왜냐면 인간이 너무 초자에 집중하게 돼서 나의 자아가 침해를 받거나 뭐 이런 본능을 침해를 받으면 내가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거를 좀 비합리적이지만 내 무의식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아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 중요하겠죠. 이런 키워드들 통해서 초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서술해 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아는 뭐냐 그러면 자아는 한마디로 절충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절충. 초자아가 최고 좋은 이상적 도덕성, 본능은 아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아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절충이라고 보면 돼요. 자아는 원초화인 이드와 그 다음에 이 원초와 욕구가 현실적인 합당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통제하는 게 자아이다. 그래서 본능을 안 지켜나갈 이거를 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본능을 내 마음대로 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본능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될지 내가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이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제일 의식적 수준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 보이면 자아가 전의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자아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나의 그 정신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능만으로 실제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 사회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나의 본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따라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자아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는 원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되 초자아에서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초자아에 의한 욕구를 조정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초자아가 욕구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 이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나 욕구가 최대한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아가 너무 커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초자아는 이상적 도덕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게 초자아가 제일 많으면 바람직한 인간이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무 강해져 버리면 완벽주의,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지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아가 또 조절해 준 거죠. 초자아가 너무 커지면 자아가 또 이거를 또 일부 조절해 주고, 또 본능이 너무 커지면 이것도 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자아 역할이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본능이 아닌 이성으로 합리성이며 상황에 맞는 욕구를 찾기 위해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욕구 충족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을 발달시키고 인지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뭔가 안 까먹으려고 하고 또 다양한 인지기술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게 자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 안에는 본능과 초자와 자아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인간의 성격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를 거쳐서 나의 본능이 잘 충족되냐, 과잉 충족되냐, 과소 충족되냐, 적당히 충족되냐에 따라서 이런 성격 형성이 뭐라 해야 되죠? 막 다양하게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을 우리가 굳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보면 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음주를 지나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완벽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청결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이런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형성되는지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 요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 욕구들에 의해서 이 자아, 초자아 그리고 이 본능 이 세 가지의 어떤 관계가 잘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아, 초자아 그리고 본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구강기, 항문기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충족되었을 때 어떤 성격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런 것들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도 방어 기제부터 먼저 하고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